오랜만이다. 아니 근데 얘네는 뭐 언제 나와 그 분기점이.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있어서 큰 그게 됩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아닌가? 일요일 점심 무렵 우유리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그건 우유리도 마찬가지였던 건 모양이다. 일찍 나왔네. 네, 벌써부터 표정이 좋지 않다. 지점은 다 했고 죄송해요. 아, 사과할 일은 아니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점수는 너도 알겠지만 많이 낮아. 곧장 사오태우는 우유리. 굳이 자세한 점수를 말할 필요도 없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더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몰랐던 거지. 네, 아마 긴장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외를 시작한 지는 이제 3달째.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번이 3번째다. 첫날에 속지 시험을 칠 때도 그랬고 3월 학력 평가 때도 그랬다. 사실 그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차린 지금이라고 해서 딱히 내게 뭘 할 수 있냐면 저 얼마 전에 병원에도 가봤어요. 병원? 정신과요. 일단 말을 꺼내기 어려워 망설이고 있던 건데 영자 우유리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과집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시간에 대한 지각이 희미해지고 주변에서 말을 걸어도 안 들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상태요.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나쁜 그런 거구나. 아무튼 이건 의사가 했던 말 그대로겠지. 역시나였다. 해결법은 있대? ADHD처럼 흔한 증상이 아니라 확실한 건 없대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은 있어도 흐트러뜨리는 약 같은 건 없으니까요. 시험 칠 때 누가 옆구리를 쿡 찔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그렇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다. 그럼 정신과까지 다녀왔는데도 해결법이 없다는 게 아닌가? 옛날부터 그랬어? 아니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아 그래? 공부보다는 게임을 많이 했죠. 하긴 그래서 어머니도 우유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게 정상이지. 그러고 보니 게임 시리즈는 최신인데 비해 우리의 방에 있던 컨트롤러는 연식이 있어 보였다. 돈이 없어 중고로 샀을 리는 없고 아마 본인이 오래 썼으리라. 공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쯤이나 하기 시작했고요.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요. 근데 그맘때 엄청 긴장하면서 풀 문제 같은 게 없었겠구나. 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늦었나? 우유의 과집중 수학이 아니라 발생하지도 않고 애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우유리니만큼 따로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에 출전한 게 아니라면 중학생 수준의 수학에서 못 풀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따로 짐작하는 원인은 없고 있어?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이내 우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렵네.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보자. 결국 중요한 게 뭔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에?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이건 그냥 제가 이상한 거라. 체념한 듯한 우유리의 표정. 그것도 틀린 말 아니겠지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점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구매를 유지에만 하는 입장이고 아무리 성적을 안 보이는 어머님이라도 6월과 9월에 있을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까지 관심이 없지 않을 터 내가 우리의 성적을 최대한 사수해야 된다는 사실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점심 먹었어? 네? 아니요, 아직이요.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었지만 이대로 우유를 내버려 두는 것도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일단 밥을 먹자. 배가 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져 스트레스가 쉽게 쌓인다. 뭔가 있을 때 아무리 간단해도 끼니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 에? 돈 없지 않아요? 난데없이 비수가 나라고 꽂혔다. 없긴 하지. 그래도 그 정도 여유는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엄마가 그랬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으시니까 혹시 뭐 사주겠다고 하면 정중히 거절하라고.
과일이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 이 얼마나 섬세한 어머님의 배려인가. 다만 모처럼 큰맘 먹고 박범계 살해한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우리가 말하는데 의외로 조심성이 없구나. 우연히 심정을 아주 약간 궁금했다. 저 근처 음식점 잘 모르는데. 검색해보면 되지. 여기 괜찮아 보이네. 이럴 때 쓰라고 아껴놓은 데이터로 근처 맛집을 검색해보았다. 우리는 아마도 움직이는 걸 싫을 때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다행히 이 근처에 평점이 괜찮은 음식점이 하나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는 우유를 끌고 이 음식점을 향했다. 가볼까요? 월요일에 무작정 밥부터 먹으러 갔는데 도움이 됐을까? 그 뒤에 바로 헤어졌지만 걱정하겠던 것보다 훨씬 나아진 듯하다. 강의실에 있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잔뜩 들뜬 우유의 표정을 보니 나도 조금 들뜬 기분이 들 정도로. 오늘은 비 안 오는데. 저도 일기예보 봤어요. 쟤는 뭔가 다르게 하늘을 맑고 완연한 봄에 접어들기 위해 온도도 따뜻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놀러 온 게 아니란 사실 명심해야 한다. 당연히 과제는 2개. 첫째, 우리가 언니와 사이가 나빠진 명확한 계기를 알아내는 것. 두 번째, 우리의 과집중을 해결하는 것. 말이 쉽지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다. 어쨌든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우리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보니까 9시까지 대부분 부스가 열리는데 몇몇 부스가 어두워지면 안 한다더라. 그거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게시판에 여기저기 뿌려져 있던 일정표를 우리에게 내밀었다. 각 부스별 행사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표였다. 와, 이렇게 많아요? 부스는 이렇고 오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 같은 것도 한대. 꼭 봐야겠네요. 10시니까 시간은 넉넉해. 그럼 여기 먼저 가볼래요. 내일 우리는 망설 없이 일정표에 한 곳을 가리키면 말했다. 이런 인사들의 모임에 따로 가고 싶었던 곳이라도 있었던 걸까?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는데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야 이거? 의뢰가 고른 것은 달고나 부스였다. 작년에 유행했던 것이라 지금 잊혀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기야 드라마와 관계없이 달고나 자체가 저비용료로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니까. 비슷한 예시로 피카츄 돈가스 하나에 4,000원씩이나 받는 주점이다. 와 개야가치네. 아니 이왕 축제에 왔으니 돈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쉽게. 오! 오... 별 모양 모서리를 나름대로 요양있게 깎아보려 했던 우유리. 아쉽게 됐네. 이게 너무 얇아서 그래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와 미친. 아무래도 인터넷에서만 보던 이런 거 실전은 많이 달랐던 모양이다. 이건 더 어렵겠는데?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하나 받아서 하세요. 우유리는 내 몫에 달고나 깎아지 내놓고서 금세 새 달고나 깎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침울해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씨발 이건 뭐냐? 아니 어? 어떻게 하기 이전에 어떻게 만든 거지? 그니까 이거 뭐 어떻게 찐 거야 여기 이 구멍들. 그 시리즈가 한참 유행일 때 주변에서 어깨 너머로 떠도는 이야기였지만 난 해본 적이 없다. 회사생했을 때 문방구 앞에서 친구들 하는 것도 구경만 해봤다. 내 소중한 500원을 그런 정체모를 설정서거리에 투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소금은 뭐 주나요? 아 저희 파우스가 옆 부스랑 제휴 중이라서요. 옆 부스 이용 티켓 한 장 드리고 있어요. 그거 돈 내고 사면 3,000원짜리에요. 오케이. 달고나 뽑기 한 판에 1,000원. 성공하면 3,000원짜리 티켓 한 장. 물론 실제로 티켓 가치가 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상 합리적으로 보인다. 난 조심스럽게 이쑤시개를 들고 달고나 깎아 나가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주변에서 얻어온 헌옷을 스스로 기어 입었으니 손재주는 있다고 자부하는 편이다. 이러면 된 거예요? 와 어떻게 했냐? 아 이게 되네? 이거 성공 사람 처음 봐.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란 말? 그럼 팔면 안 되잖아. 근처에서 달고나를 하던 사람이 하나같이 감탄하며 때 아닌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옆에서 우유리가 달고나를 완성했다. 저도 성공했어요. 오? 어려워 보이는데 잘하네? 근데 이 티켓은 뭐예요? 옆에 있는 부스 입장권이래. 이때 7시에 열린다네? 이따 가면 되겠네요. 다음에 어디 갈래? 저기 사람들 줄 서 있는 곳이요. 우유리가 가리킨 곳을 보니 확실히 인기가 많은 부스가 있었다. 괴물은 연애운, 적중률 100%, 손금 다로점. 어? 눈을 가득에 뜨고 100%가 아니다. 100%건 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오? 오늘? 그 정도면 그냥 나온 대로 뱉는 거 아니야? 일단 저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흥미는 있다. 자자 어서 오세요. 자자 두 분 이쪽에 앉으시고 따로 하면 4,000원이네. 둘이 같이 보시면 5,000원이에요. 그럼 같이 보죠 뭐. 자자 그럼 두 분 사귄 지 얼마나 되셨죠? 네? 3달 정도 됐어요. 선생님? 구라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둘이 안 하하하하 빨놈이. 그럼 연애운은 됐고요. 자, 손 주세요. 재물운부터 볼게요. 남자분 재물운이 별로 없네요. 얼마나 없나요?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재물선이거든요. 보이세요? 네, 있네요. 네, 남자분 손 한번 봐봐요. 보이세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재물운이라는 것 자체가 없네요. 뭐야, 들려줘요, 내 재물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건 재물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 사기에 따라 달렸다는 거니까요. 여학생분은 와 재물성이 엄청 기네요.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혹시 집에 돈이 좀 많으실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재물선 두 개가 나란히 이어지는 건 그거랑 관계없이 본인 재물운도 좋은 거예요. 그럼 변고가 없다면 돈 걱정할 일은 없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연애운은 이건 좀 복잡한데요. 역시 어렵겠죠? 어렵다기보다 이렇게 툭툭 끊겨져 있는 건요. 보통 외부 요인의 개입을 많이 받게 되는 운이에요. 안 좋은 거네요. 꼭 그렇게 회방을 넣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소개를 받아본다거던가 그것도 일종의 개입인 거죠.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는데 의뢰에게 말하는 걸 들으면 의외로 깊이가 있는 듯하다. 그냥 적당히 옷차림으로 구분하는 거가 싶다가도 부스 내부가 어두워서 그런 게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난 새삼 심각해진 표정으로 부스를 빠져나왔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그래,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제가 괜히 가자고 해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거보다 지금 깨달았는데 나는 연애운도 안 봐줬는데 별로 상관없다. 괜히 하지도 않은 연애에 안 좋은 소리만 들어서 뭐하나. 마음에 다는 부스도 있을까? 얼른 돌아보자. 네. 그 외에도 우리 이런저런 먹거리 부스들, 시술 투자의 맛을 보며 부스, 아기자기한 수세 액세서리 부스를 건다. 만약 집수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쌩쌩하네. 그동안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러면 지쳐서 아마 한동안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맞아, 그런 게 있지. 최종 무렵이 되어가는 나도 조금 기운이 빠질 정도였다. 볼만한 건 거의 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거 대강 보여서 본 티켓 투자. 아침에도 저버렸을 시간대도 알맞다. 혼자로 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마다할 필요는 없지. 특이한데 이번엔 외부에 설치된 부스가 아니라 학과 건물로 가야 했다. 무슨 부스일까요? 그러게 학과 이름이랑 위치만 나와있고 설명이 없네. 귀신의자. 실프랑 뭐 다른 부스와 달리 그 외에 수식어가 필요 없다. 안 그래도 외진 곳에 있는 강의동인데 건물 불이 전부 꺼져 있으니 분위기 장난 아니다. 어쩐지 부스가 건물 통째로 쓰다라니. 엄청 공들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자. 유리야? 가볼까요? 쫄? 유리의 표정이 좋지 않다. 아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아니에요. 들어가요. 쫄? 그리고 진짜 귀신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요. 그렇지? 어둡다. 강의동이라는 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곳이니까 어두워봐야 얼마나 어둡겠냐고 생각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어둡다. 잘 안 보니까 안 넘어지게 조심. 이 옆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괜찮은 거 맞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치고 내 팔을 거세게 끌어안고 있는 우유리. 살짝 아프긴 한데 안쓰러울 정도로 바들바들 떨고 있어도 내버려뒀다. 쫄? 그것보다는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싫어서. 어두워서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선생님은 멀쩡해 보이네요. 난 내성이 좀 있어. 이런 가속을 좋게 안 바꿨던 몇 개가 약한 점만으로 분위기를 잘 연출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 일단은 가요. 약도대라면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네. 이쪽인가? 건물 구조 아는 거 아니었어요? 아 여기 이과 강 이동이라서 와본 적이 거의 없어. 일부러 막아둔 것도 있는 것 같고.
입장할 때 입구 약도를 나눠주었다. 강의도 정문으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서 복도 강의실을 지나 다시 1층 연문으로 나오는 길. 이 정도면 거리가 꽤 긴 편이네. 그렇게 생각해 상당히 공을들여 만든 티가 났다. 어차피 나야 귀신 같은 걸 무서워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팍팍한 미신 같은 애는 신경 쓸 이럴 때 없어진다. 있으면 있는 거지. 그에 비해 우유리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보람이 넘칠 만큼 일일이 반응해주는 우유리. 나도 이런데 익숙한 건 아니라서 아예 놀라지 않는 건 아닌데 옆에서 10배나 걱정한 반응이 나오니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이기 못하다. 그렇게 힘좀 돌아갈까? 벌써 반쯤 오긴 했잖아. 힘들게 뽑기에서 얻은 티켓인데 돌아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따지면 3천원짜리에 불과하다. 야 임마, 네 사정에 지금 3천원 딸이? 우유리가 겨우 그것 때문에 티켓의 일배를 부여는 것 같진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내가 우유리를 이해하는 건 여전히 어렵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 아닐까? 앉아서 좀 쉬자. 어찌저찌 출구를 했는데 성공했다. 아무래도 하얀 편이 우유리 얼굴을 창백하게 질린 게 눈에 띄었다. 상태가 나빠 보여 일단 근처에 있는 벤치에 우유리를 앉혔다. 죄송해요. 재밌게 놀려고 온 건데. 아니야, 충분히 재밌었어. 내쇼 이렇게 축제에서 뭘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동안은 왜 안 해봤어요? 제일 큰 이유는 알바느라 바빠서긴 한데 이런데 놀러올 친구가 없었어. 친구 왜 없었어요? 돈이 문제였지. 딱히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애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놀러가면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다 돈이잖아. 더구나 다른 친구들이 내 눈치를 보는 것도 싫었다. 내가 끼어있으면 점심을 고를 때도 값싼 식당만을 골라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말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내 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었다. 그럼 그 뒤로는 연락하는 사람 없어요? 전화번호 볼래? 아, 15명밖에 없네요. 김외나 씨는 씨발 이름이 아니 존나 신기하네. 김외나? 그 중에서 4명은 우리 가족, 3명은 너희 가족이고 그 외에 일하던 곳 사장님들, 같이 팀하던 학과 사람들이랑 교수님 정도? 아싸네요? 어이 괜찮아. 나 같은 애들 많아. 저도 없어요. 친구. 왜 많을 것 같은데? 걔는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 던지시 질문을 던졌다. 그냥 성격이 이래서 그렇죠.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재미없고 고지식하고 의심 많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행하는 것도 모르고 유치하고 임마 왜 이러냐? 눈치도 없고 그러면서도 고집은 야 임마 누구 저격하는 거냐 지금? 아니야 안 그래. 계속 말하기에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 도중에 급히 멈추세웠다. 네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같이 안 오고 집에 쉬었지. 망볼로 가입에는 여기 오나 안 오나 똑같은데? 정말요? 그렇게 단자만 늘어놓으면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축제 와서 여태껏 재밌게 놀고 있었잖아. 재밌었어요? 그래 좀 미안하지만 조금 전에 힘든 건 너였지. 옆에 있던 나는 재밌었고 학교 다니는 건 나한테 따라다니면 하고 어째 도움이 안 된대. 아니에요. 저는 재밌었어요. 어차피 선생님 말고는 같이 올 사람도 없는걸요. 그럼 다행이지만. 제가 어디 끼면 항상 이런 식이라서요. 괜히 분위기만 망치고. 아니야 신경 쓰지마. 나도 비슷해. 옛날에 수영여행 가서 4,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보고 비싸다고 투덜거렸지만 한 소리 들은 적이 있거든. 비싼 건 맞지 않아요? 그렇지 끔찍하게 비싼 거 맞아. 하지만 관광이잖아. 그거 먹으려고 기대하면서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투덜거리면 안 되는 거였지. 분위기 망치잖아. 근데 뭐 그게 친구들이랑 마지막 간 여행이라서 지금도 아마 크게 달라진 건 없을걸? 선생님은 비슷하네요. 저랑. 단점을 담는 게 좋다고 못하겠지만 그렇네. 이제 좀 진정됐어? 네. 우리는 기운을 차린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 늦어서 주변에 몇몇 부스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게 보였다. 저쪽은 엄청 소란스럽네요. 아 연예인들이 무대 시작했나봐. 어차피 관심 없지? 네.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요. 나도 그래. TV에서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슬슬 돌아갈까?
아니요. 아직 10시 안 됐잖아요. 아 역시 불꽃 노래가 있었지. 내가 말해놓고도 깜빡 잊어버렸는데 역시 우리는 기억력이 좋다.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럼 뭐하지? 저쪽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향한 곳은? 칵테일 부스. 여태 본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부스였다. 이 시내 집이 가장 크지 않았어? 흔히 말하는 대학 축제의 주점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술을 파는 곳이기도 하다. 조도 기능사가 직접 운영하는 부스라는데 아무튼 꽤 인기가 많았다. 메뉴 이름이 다 이상한데? 이게 다 술 이름일까요? 그런 거 같네. 한 잔씩 주문할까? 데킬라 샷메저 미도리 샤워 피나 뭐야 이게? 평소에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내가 칵테일 이름을 알 리가 없었다. 옆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예뻐 보이는 걸 대신 고를 뺀.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블루 사파이어요. 저는 이걸로... 다이키리로 조금 센데 괜찮으세요? 네. 구매하다거나 아무나 급히 고른 것 같은데 우리답긴 하다. 뭘로 골랐어도 비슷하지 않을까? 주저오자고 할 줄은 몰랐네. 술 좋아해? 에헤이, 아니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거의 마셔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혼자 마실 때 한 모금 얻어먹고 에이써 하고 말았죠. 괜찮은 거야? 그냥 한 번쯤 와보고 싶었어요. 칵테일이라는 것도 말로나 들어봤지 먹어본 적도 없고요. 엄청 시끌벅적하네요. 축제 버스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다, 술집은 다 이런 분위기 아닐까? 잘 모르겠네. 대학생은 행사할 때마다 술집 자주 가지 않아요? 다 빠졌거든. 이런 거야지. 낯선 건 나도 마찬가지야. 잘 됐네요. 서로 처음인 게 덜 민망하잖아요. 좀 걱정되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주량도 유전이라는데 언니 쪽이 맥주 한 캔을 마시고 햄버거 5만원에 사갔던 걸 생각하면 설마 그런 주사를 부리진 않겠지? 와, 엄청 예뻐요. 자격 있는 사람을 만든다더니 진짜였나 보네. 어떻게 마시는 걸까요? 조금씩 마시면 되지 않을까? 술은 술이네요. 아까 그거 세다고 했잖아. 난 엄청 달기만 한 것 같은데 내 거랑 바꿀래? 괜찮아요. 못 마실 정도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 가볍게 잘 부딪힌 뒤 유리가 칵테일을 헐쩍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잘 먹는 것 같다.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술자리에서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기 쉬운 법이다. 보통 대학교 오면 술자리가 많잖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자리 딱 한 번도 안 가봤어. 딱 한 번 가봤어. 사실 간 것도 아니지. 도중에 나왔거든. 왜요? 바빴고 돈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런 뻔한 이유였는데 어쩌다 자리가 생겨서 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냥 사람들 웃고 떠드는데 하나도 끼어들 수가 없었어. 복잡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당시에는 당장 내일 저녁거리를 어떻게 싸게 때울까 고민하던 내게 있어 한 끼 식사에 수만을 들여 술게임이니 뭐니 숙피니 웃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나는 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겠구나 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내 쪽에서 일부러 거리를 두니까 봐. 그렇게 캠퍼스 돌아도 아는 척하는 사람 한 명 없잖아. 재학생인데. 그러게요. 유리 너는 그런 거 없어? 하여간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으면 반대쪽에서 무언가 돌아오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은 다행히도 적중했다. 저는요, 사람을 잘 못 믿어요. 못 믿다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겉이랑 속이 다르지 않을까 의심부터 해버려요. 나쁜 습관인 건 알아도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뜻이네. 네, 그게 누나냐? 우리는 반쯤 남은 잔을 들여보면 말다. 처음부터 친구가 없진 않았어요. 나 친구 얘기구나 이건. 중학교에 들어가고는 제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없진 않았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옷도 맨날 엄마가 주는 것만 대충 입고 그랬는데. 수석 디자이너가 어머님이 고른 거면 대충 입는 게 아니지 않아?
어쨌거나 한창 유행에 민감하거나 외모를 신경 쓰기 시작하는 나이 때 또래 여자애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친구가 없었다는 걸 어불성설이다. 그치만 오래가진 않았어요. 그 사람 언니 때문에요. 별리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단 원인은 외부에 있었을 테고 지금 상황으로 미뤄볼 때 유력한 것밖에 없었으니까. 전에 왜 그 사람을 싫어하냐고 물어보셨죠? 뭔 일인데? 그 사람이랑 저는 서로 같은 중학교였어요. 같은 가족이니까 갔을 것 같긴 했는데. 언니, 집에 바로 가? 아이씨. 야, 말 걸지 말라고. 쪽팔리니까. 집에서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나빴던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아는 척도 못하게 했죠. 지금도 우연히 남들 시선을 지나치는데 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창 시절에는 오죽했을까. 자기 딴에는 동생의 우유리가 창피하게 보였나 보다. 남들 눈에 띄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죠. 단순한 인간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많았지. 하여간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태도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죠. 어차피 언니랑 사이 안 좋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냐고. 여태 친한 척했던 애들 중 몇몇은 애초에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그랬구나.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들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뒤에서 저를 헐뜯기나 하고. 뭘 잘못했는데. 그러게요. 그치만 이해는 해요. 애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 무슨 대세 같은 게 생겨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척 다가오고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꺼지라고 했더니 다행히 다음부턴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 인간은 이 얘기는 그만할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우리는 떨린 손을 잔에 내려놓았다. 나는 뭐라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 잔 더 주문할까? 네,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그래, 안주도 같이 주문하고 올게. 한 잔의 다운에겐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 나도 잠시 머릿속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일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학창시절 때 우연히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가 되는데 우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비록 우연히가 주도한 건 아닐지라도 따돌림의 근본적 원인이 우연히에게 있었던 건 확실하다. 그 때문에 집순이의 친구 한 명이 없는 지금의 우리가 되었고 반대로 우연히가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걔 나쁘적으로 아씨 보아니 우연히도 그 말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화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서로 대화가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됐다. 어디서부터 어긋난지 종잡을 수 없는 고착 상태. 우연히가 했단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물론 가능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도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뒷머리를 마구 긁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지만 이래서 사람 일이 제일 까다롭다. 깔끔하게 딱 잘라서 이건 네가 잘못했고 저건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 따질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억지로 꺼내게 했다가는 죄책감도 든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기는 하지만 술까지 마시게 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과집 중에 대한 실마리 잡지도 못했고 외국만 앞서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지! 널린 게 주점부 쓰고 축제 때 주점이 소란스러운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 목소리는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다. 친구 생일이라며 왜 목소리가 들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야? 야, 안 보여요? 까맣게 탄 거? 꼭 김인데요. S대생이면 다야?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기는 내심 바랐지만 혹시나 우연이었다.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이 2개. 그래도 남들 눈에 안 띄는 것인데 이 녀석은 자기 주장도 모른다. 잠시만요. 이름 보이세요? 살았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 지인이에요, 지인.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 뭐해? 뭐야? 야, 왜 여기 있어?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친구 생일이라서 못 온다더니. 생일? 야, 삼수생이 속 편하게 남 생일이나 챙기고 있겠냐? 그리고 쪽팔려서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고. 왜냐면 그 테이블에 엎어져 버렸다. 야, 정신 차려. 자, 여기서? 일어나. 목을 붙잡고 흔들어도 도통 깨어날 기색이 없어. 난동을 피우는 것보다 차라리 잠들어 버리는 게 낫긴 하더만 이대로 놔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나마처럼 공짜라도 불렀다면 무서운 잔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일단 기다리고 있을 우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리야, 문제가 생겼다. 에? 너희 언니 지금 취해서 여기 잠들어 있다. 친구 생일이라도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보내야 할 것 같다. 대답이 없다가 괜찮아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따로 돌아갈게요. 혼자 돌아갈 수 있어? 아이 씨발. 그냥 같이 택시 타고 가는 게 오케이.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한 즉 그런 이해는 되긴 하지만 정말로 괜찮은 걸까?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문제다. 저 상태의 우연이가 혼자서 제대로 집을 돌아갈 수 있을런지. 나 어렵다. 빨. 어떡하냐 이거? 아하하하. 우연히? 우유리? 우연히? 우르리? 우르리? 우연히? 우유리? 미안하다 우유리야. 그래, 이럴 때 우연히를 집에 데려다주는 게 먼저다. 우리는 취하지 않았을까? 돌아가는 문제가 없겠지. 학교에 더 민폐를 끼칠 수가 없고 말이다. 계산했어요? 네, 근데 잔돈 필요 없을 때 5만원짜리 주셨거든요. 여기 잔돈이요. 아, 예. 한결같 기세해라. 부끄러우면 내 몫이라 비몽사몽 우연히를 등에 업고서 서둘러 주점을 빠져나왔다. 우리 학교 사람들이 착해서 먹는지 영상을 찍혔으면 흑역사로 길이길이 남았을 게 분명하다. 그나저나 여기까지는 택시가 들어오지도 못하네. 뭐 이렇게 무거워. 동생들을 말 그대로 업어 키웠으니 없는 데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생각해보니 같은 나이대의 성인을 업어본 적은 없다. 다녀간에 어부바 경험으로 밀어볼 때 예상 무게는 최소 60kg? 안 넘거든. 혹. 뭐야? 아닌가? 일어났으면 직접 걸어. 싫어. 안 일어났어. 자, 출발! 출발 같은 소리네. 씨. 대충 잠에서 깬 것 같긴 한데 혀가 짧은 거면 취한 건 그대로인 것 같다.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넌 자기 주량도 모르냐? 거기서 엎어질 때까지 처음 마시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 맘이다. 그리고 딱 한 병만 마시려고 했거든? 그런데 근데 니네 둘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내가 간다고 할걸. 얼씨구? 생일 구라는 왜 친구야 씨발. 유리랑 내 뒤까지 쫓으면서. 그치만 걱정도 되고 아 씨발. 하지도 않는 애가. 아 미쳐버리겠다. 우연히가 10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몰라. 네가 무슨 짓 할 줄 알고. 내가 뭐? 그렇잖아. 술 한 번도 안 마셔본 애한테 술이나 먹이고. 이래서 남자들은 안 돼. 잠만. 내가 먹자고 한 거 아닌데? 게다가 딱 한 잔 마셨다. 유리가 너처럼 자제력 없는 줄 알아? 유리가 그렇게 막 불러도 되는 거야? 네가 내 동생이랑 그렇게 친해? 나도 친해질래. 됐다. 나랑 맞아. 수치사이랑 대화 나누는 거 아니랬다. 이제 와서 뒤늦게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결국 직접 말하게 하면 아무도 소용없는 거지만. 저거! 뭐. 갑자기 목을 거세게 옥죄어는 우연히 엎친 채로 마구마구가 아니라 마구발버둥치기에 하마터면 넣어줄 뻔했다. 뭔데 그래?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뒤에 여러 물건들 같은 건 대부분 예산을 감축해서 옛날만큼 화려하진 않다. 우연히 한참 동안 말없이 물건들을 보고 있었다. 에이, 뭐가 저렇게 쬐끔해. 난 잘 안 보이는데. 불꽃놀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엄마랑 아빠랑 유리랑 넷이서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뭐 갔었는데 뭐. 더 기다려도 말이 이어지진 않았다. 공감하긴 한데 게임은 괜히 시끄러질까봐 나는 말없이 걸었다. 얌전히만 있으면 이쁜데. 이 주소로 가주세요. 왜냐가 함께 택시를 올랐다 집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야 비번이 몇 개인데 집 들어가지. 내 생일 그것도 몰라? 모르지. 씨, 내가 어떻게 알아. 2월 26일. 쓸데없는 정보가 늘었다.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 기억해두는 변태가 되고 싶지 않아. 우연히가 생일도 함께 잊어버리기로 하자. 나는 거실 소파에 우연히를 던져둔 집에 나왔다. 방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벌써 11시. 평소에는 알바를 끝내고 돌아와 공부까지 할 시간이지만 안 마시는 술을 마셔서 그런가 오늘은 책상보다 침대가 더 가까워 보인다. 결국 의자 대신 침대에 들어눕고 말았다. 재밌었다 그래도. 살면서 내가 학교 축제를 즐길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상상해본 적도 없다. 마냥 시끌벅적하고 쓸데없는 행태라고만 생각했는데 마무리가 조금 어설프긴 했어도 아니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우연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우유의 기억을 더 캐물었을 테니까.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뒤늦게 깨달았더니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욕심이 지났었다.